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기조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국토계획을 가르치고 있는 마강래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도시들의 현실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같은 지방 광역시마저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 인구라는 점이 정말 큰 문제죠. 이런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등을 했고요. 집값 폭등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은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또 결혼하는 것을 미루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합계 출산율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본성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 외부적 환경, 이런 압박이 수도권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 점 정말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기조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하겠다. 두 번째,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약속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자치권이 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예입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5월 29일에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책무를 다하는 것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두 번째 약속은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회발전 특구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경감 효과가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요.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내용은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도 감면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더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회발전 특구의 특징적인 점은요, 특구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 점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 번째 약속은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로컬 브랜딩이나 골목 상권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거는 정말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특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학 관점에서 어떤 지역이 버틸 수 있는 최소 인구 수준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공급할 때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인구를 배후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배후 인구가 25만, 30만 정도 돼야 가장 상위에 있는 위계인 생활 리소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시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것, 이거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25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차상위 인프라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요, 관광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다라면은 인구 10만 정도가 하한선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는 들어서지 않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SOC가 빠져나가고 생활 SOC가 빠져나가면 인구는 또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도시들은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이 초광역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지방에도 초광역권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점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 전략이 결합해야 됩니다. 거점에서는 개발이익이 나올 텐데요, 그런 개발이익을 주변에 어려워지는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는 것, 상생 구조로 돌아가는 자립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간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크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방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의 극대화라는 이 약속이 잘 실현되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